그야말로 지금 이 민주당과 그리고 미통당의 이 공천의 관리가 어느 만큼 제대로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는가를 보는 완전히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에요. 뭐 저한테 이러고 저러고 뭐 조언은 해주실 수 있지만 뭐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틀렸다고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 대신 제가 잘못을 다른 당에 대해서나 우리 당에 대해서나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 정도는 우리가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 두 개를 보여드린다면 미통당과 민주당이 이 마지막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미통당에 있어서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 마지막에 볼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공천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본다면 뭘까요? TK 공천입니다. TK 공천이 어제 있었죠. 현역 의원들은 대면으로 해서 면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이제 도전자들은 그 영상으로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제 얘기거리가 좀 됐던 사람이 둘이 있다면 이 곽상도와 정태호 의원입니다. 이부 망천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공관위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부 망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태도는, 이부 망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당신의 태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당 안에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당의 위상에 위협을 줄 만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그런 이 사례가 몇 분이 민주당에서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기사로 나갈 만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곽상도라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관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선이면서 존재감이 없지 않느냐라는 건 주호영이라는 대구의 의원에 대한 얘기였고요. 본인은 정책과 토론 등에서 자기는 충분히 존재감을 뽐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너무 소심하게 대구에서 그렇게 편하게 사선을 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공관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곽상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공관위에서 어떻게 판단할까가 우리가 보는 마지막에 관전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곽상도 의원하고 뭔가 인연이 좀 있죠. 그렇죠? 지금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도박 중독자인 사기 전과를 갖고 있는 제 남동생이 곽상도 의원의 보좌관들과 뭔가 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주장을 하죠.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얘기를 주장을 해서 제가 뉴욕에 사무실로 썼던 맨하탄에 있는 그 콘도가 거기서 제가 분명히 문준용 씨를 거기에 살게 했다라고 제 남동생은 이 사기꾼의 전력이 있는 친구니까 뭐라고 떠들어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얘기를 들은 곽상도 의원실의 비서가 어떤 자료를 주었다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문준용은 어디 살았느냐? 이 손혜원의 콘도하고 연관을 충분히 사람들이 지어서 상상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계속 비슷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그 콘도에 문준영이 살았으면 내가 10억 줄게. 안 살았으면 네가 나 500원만 줄래? 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날렸죠. 그리고는 싹 사라졌어요. 이런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특히나 무슨 대통령의 딸이 말레이시아에 어쩌느니 사위가 이 모든 허황된 소문들을 들어서 그런 것들로 계속 페이스북에 떠들고 이것을 기사화 시키려고 물론 검사 출신이니까 몰래 자기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뭔가 고소당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정도의 그 스탠스를 갖고 떠드는 거죠. 저는 이 위통당의 선관위가 이 곽상도의 그 교활한 그런 의정 활동을 봤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저는 공천에서 배제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박근혜의 호위 무사로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굳이 대구에는 누구나 보내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곽상도 같이 위험하고 이렇게 부주의한 인물을 그리고 그야말로 친박의 핵심으로 찍혀서 있던 데다가 저 곽상도 의원을 끼고 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 저 사람이 지역 관리를 잘해서 누구보다도 경쟁력을 갖고 지역에서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지금 그 지역에서는 대구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다른 데서 되기가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이런 데서 굳이 곽상도 같은 위험 인물을 그냥 눈 감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준엄하게 곽상도를 공천 탈락시킨다면 이건 진짜 무서운 공간이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관전의 포인트로 저는 곽상도 의원과 그 또 기타 그곳에 있는 몇 사람의 그 무조건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초선을 했던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관전 포인트는 뭐죠? 김남국 변호사죠. 김남국 변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전략공천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본인이 경선을 하겠다고 어디든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번복에 있어서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홍준표와 배현진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바로 번복을 했는데 아무도 불만 없이 내가 그래 그 정도 노력했고 이 수치로 그 정도 해놨으면 그래 콜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시간이 무척 짧았어요. 일주일 정도 걸렸나?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남국 변호사의 얘기는 일단 2주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남국 사건은 이 지지자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이것을 그 민주당이 더 늦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통당의 이 공천, 섬뜩한 공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아직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보낸 질문들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만한 거 있어요? 승모?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지금 더 예.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을 현직을 시켰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문제입니다. 사실은 공관위원장이 셋이 다 현직이네요. 공천관리위원장과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관리가. 이 현직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외부에서 모셔와야 되는 게 맞았을 텐데. 그런데 저기 김영호라는 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신의 한 수 같이 제가 보기에는 모셔온 거 아닌가. 황교안 대표의 정말 굉장히 놀라운 저는 인사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분들 말씀이 오늘 제가 하는 분석이 아프지만 모두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이런 얘기죠. 이거를 우리 쪽에서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다 모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공천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해야 한다면 또 오지랖퍼 저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함께 나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곽상도를 지켜보며 김남국을 지켜보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